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최정인 선생님입니다. 자, 우리 오늘 이제 월요일 수업을 하게 됐는데요. 오늘 공부할 내용은 바로 3단원 의문의 체계입니다. 자, 여러분들 이 복습 프린트 다들 갖고 계시잖아요. 복습 프린트 21쪽을 할 차례인데요. 21쪽 이쪽 중에 아마 오늘 수업에서는 21쪽 모음까지 하게 될 것 같아요. 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이 복습 프린트는 여러분들 오른쪽에 두시고요. 그 다음에 국어책 사이에 껴져 있는 이 지긋지긋한 수행평가 봤던 프린트 있죠. 네, 이거는 왼쪽에다 끼워 놓고, 자, 이 수행평가 봤던 한 장짜리 프린트가 의문의 체계를 한 페이지 한눈에 보이게 다 모아놓은 거잖아요. 그래서 왼쪽에 놓고 보고 이거 오른쪽에 있으면서 지금 여기에서 어느 부분에 내가 뭘 하고 있고, 자, 요걸 이제 봐가면서 여러분들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네. 자, 의문의 체계 21쪽 우리 먼저 풀어보도록 할까요? 자, 왼쪽에 있는 국어의 의문, 자, 요 프린트에서는요, 우리 제일 먼저 여기 있는 요 제목 있죠? 여기 있는 제목. 자,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지부터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1쪽에 의문이란 하고 이제 처음으로 묻고 있는데요. 이 의문이라고 하는 게 뭘까요?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는데 어떤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였냐면 의미를 분화시켜주는, 의미를 갈라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라고 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 벚꽃 엔딩이라고 하는 노래 아시잖아요. 거기에서 둘이 같이 걸어요 하는 부분 있죠. 자, 여기에서 걸어요를 이렇게 하면 어떻게 될까요? 둘이 같이 벌어요로 바꾸면 어떨까요? 완전히 달라지죠. 네, 걸어요는 낭만적인데 벌어요는 무슨 맞벌이 하자 이런 얘기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는데 단순히 뭐 하나 때문에 달라졌을까요? 네, 걸어요, 기억, 비읍. 자, 이렇게 자음 하나 때문에 이 두 개의 말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졌잖아요. 이런 게 바로 뭐였어요? 네, 의문이었습니다. 그래서 의문의 정의를 적어보면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겠어요. 자, 21쪽 1번 문제에다가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자, 여러분들 이거 수행평가도 공부를 했으니까 네, 이 정도쯤은 다 아시겠죠? 사실 선생님은 여러분들 수행평가 네, 본 거 채점은 다 못했습니다만 보고 좀 놀래긴 했습니다. 네, 기말고사 때는 또 다른 모습을 보여줄 거라고 믿으면서 네, 2번 문제에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모음과 자음의 차이점은? 하고 물어보고 있는데요. 자, 이거는 우리 이 한 장짜리 프린트에서 이 부분을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자, 의문이 뭔지는 알았거든. 그러면 이 의문을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두 개의 종류로 나눈다는 거예요. 자, 이 기준이 뭐였고 여기 어떻게 나뉘냐 이걸 물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 기준이 뭐였죠? 의문을 나누는 기준. 의문이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이거 자음 모음인 거 알아요. 우리 알긴 아는데 그럼 모음 한번 발음해 볼까요? 아야, 어여, 오요, 우유 발음할 때 어때요? 굉장히 편하죠. 근데 가나, 다라, 마바, 가갸, 거겨, 다디아, 더디어 하고 발음하다 보면은 어려워요. 이렇게 뭔가 거슬리는 게 많거든요. 자, 이게 바로 의문을 두 종류로 나눠주는 기준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에서 나오는 바람은 사실 허파에서부터 이렇게 슝 나오는 거예요. 허파에서부터 이렇게 위로 이렇게 나오는데 아야어여우요 하면 자, 이 바람이 아무런 장애를 받지 않고 그냥 나오고요. 그리고 가갸, 거겨, 다디아, 더디어 이러면 나오다 말고 무언가에 걸려요, 자꾸. 공기가요. 네, 자, 이게 바로 자, 요 기준이 되겠죠? 그래서 의문을 나누는 기준은 소리가 나올 때 공기 흐름에 장애를 받느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공기 흐름에 장애를 받느냐. 공기 흐름에 장애를 받지 않아. 편해. 아여여여여 쉬워. 이러면 이거 모음이라고 했었어요. 모음. 자, 그리고 다디아다디아 난년년녀. 자, 뭐가 자꾸 걸린다. 장애를 받는다. 라고 하면은 바로 자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거 프린트 21쪽에 있는 두 번째 문제로 풀어보면요. 그러니까 모음과 자음을 나눠주는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에는 차이점이랑 마찬가지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제에서는 차이점이라고 물어봤습니다. 모음은 어때요? 공기 흐름의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였고요. 자음은 어떻죠? 공기 흐름의 장애를 받고 나오는 소리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쉬운 문제이긴 하지만 여기 밑에 있는 3번 문제 풀어보도록 할게요. 다음 단어들을 이루는 자음과 모음을 알아보자 라고 했습니다. 물, 불, 모음 선생님, 물, 불, 모음 선생님, 시장. 자, 이렇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들 혹시 아시나요? 이거 한 글자고 이거 두 글자고 세 글자고 그렇잖아요. 글자 하나에 모음 하나인 거 여러분들 알고 계세요? 네. 그래서 여기 자음 모음 골라봐라고 했을 때는 여기서 일단 모음만 먼저 골라보면 쉬워요. 자, 물 같은 경우에는 모음이 한 개 나와야 되죠. 네, 우 이렇게 한 개 나오죠. 불은 어때요? 불 역시 우 한 개 나오고요. 모음 두 글자네요. 음절이 두 개죠. 그러면 모, 음.
이렇게 나오고 선생님은 에, 이 이렇게 3개 나오죠. 3글자니까 3음절이니까. 자, 시장은 이, 이렇게 해서 이 음절이니까 모음이 2개 나왔죠. 자, 이렇게 모음의 개수는 글자의 개수, 음절의 개수랑 같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하시고요. 그렇다면 자음은 어떨까요? 자음은 어떤 음절에서는요. 어떤 음절에서는 아예 없어요. 자음은 어떤 음절에서는 하나도 없어요. 예를 들어 이래요. 그럼 여기 자음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모음 한 개로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없기도 하고 어쩔 때 뭐 이러면 기억이라고 하는 자음이 한 개 있기도 하고 이렇게 해버리면 기억하고 받침 이용해서 자음이 2개 있기도 하죠. 그래서 한 음절의 자음은 0개부터 2개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있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거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문제는 쉬우니까 답을 빨리 한번 풀어볼게요. 물은 미음, 리을, 우. 그 다음에 불은 비읍, 비을, 우. 그 다음 모음은 미음, 미음, 오, 으. 선생님은 시옷, 니은, 시옷, 이응, 니은, 미음. 그 다음에 에, 이. 시장은 시옷, 지읒, 이응, 자, 이렇게 이제 문제는 굉장히 쉽게 풀 수가 있었습니다. 음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모음과 자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나뉘어진다라고 봤으니까 우리 이제 각각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공부할 부분은 바로 모음 부분입니다. 자, 모음이라고 하는 것도 역시 2종류로 나눌 수가 있어요. 어떤 기준에 따라서 자, 우리 모음 어려서 공부할 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자, 이렇게 공부를 했었죠. 아, 야, 여라고 발음할 때 뭐가 달라요.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입모양이 가만히 있었거든요. 이렇게 가만히 있었죠. 그런데 야, 여, 요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의 모음을 발음하기 위해서 야, 여, 요 하고 입술하고 혀가 하나의 모음을 발음하는 와중에 움직인단 말이에요. 자, 이게 바로 모음을 2종류로 나누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느냐에 따라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안 변해. 한 개야, 단계야, 단수야, 단수. 그래서 단모음이라고 했고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변해. 2개야. 라고 해서 이중 모음이라고 이렇게 나눈다는 거 공부를 했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 단모음은 또 이렇게 공부할 게 이렇게 복잡하게 많은데 이중 모음은 비교적 간단해서 이중 모음 먼저 정의를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 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말했듯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었잖아요. 이렇게 11개가 있다고 했었죠. 자, 우리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21쪽의 문제, 모음 문제의 첫 번째 문제를 보면요. 이중모음에 대해서 먼저 물어보고 있어요. 이중모음의 뜻과 예를 적어보자 라고 했거든요. 자, 이중모음의 의미, 아까 전에 모음을 나누는 기준을 넣어서 문장을 만들면 됐었습니다. 이중모음이라고 하는 건 뭐였어요? 모음을 발음하는 와중에 한 개의 모음을 나 분명히 발음하고 있는데 내 입모양하고 혀는 이중이야. 2번 모양이 2개야. 자, 이게 바로 이중모음의 뜻이었잖아요. 그래서 발음을 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을 하는 와중에 변하는 모음 이런 걸 갖다가 이중 모음이라고 한다고 했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예로는 조금 복잡하게 생겼었죠. 이중 모음은 모양이 2개이다 보니까 생긴 것도 좀 복잡해요. 그래서 이렇게 생긴 11개의 모음이었습니다. 야, 여, 요, 유, 예, 와, 왜, 왜, 의. 자, 이렇게 하나의 모음을 발음하는데 두 번 이렇게 입술이 움직인다. 입술이랑 혀가. 자, 이중모음 봤고요. 그럼 우리 이제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단모음의 뜻을 적어보자 라고 했는데요. 단모음의 뜻은 뭐예요? 이중모음의 반대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발음할 때 안 변하는 모음. 이렇게 해버리면 단모음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단모음의 뜻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이다. 자,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단모음표로 나타내기 우리 이것도 수행평가로 봤었죠? 많이 어려우셨어요? 이건 잘 채울 줄 알았는데 의외로 안 그런 친구도 많이 있더라고요. 자, 이 표로 나타내기 공부를 할 거예요. 그런데 이 표가 우리 수행평가 봤던 것처럼 이렇게 뻥뻥 뚫려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 이 내용물을 채우기 전에 여기 기준이 되는 부분을 먼저 공부를 해보도록 할게요. 기준이 되는 부분. 우리 한 장짜리 프린트에서 뭘 공부하냐면 이 부분이에요. 이 부분.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뭐냐라고 했었어요. 자, 첫 번째 기준은 우리 입술 모양이었습니다. 자, 입술 모양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변했냐면 어떤 단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이 이렇게
하고 이렇게 딱 동그랗게 모여버리고 어떤 단모음은 입술이 그냥 모이지 않고 평평하다고 했었어요. 자, 요걸 기준으로 단모음을 이렇게 두 개로 나눌 수가 있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분류 기준은 혀의 높이였습니다. 혀의 높이. 선생님, 혀가 이렇게 입속에 있는데 높이 어떻게 알아요? 알 수 있어요. 턱이 높이 있으면 혀도 높고 턱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 혀도 낮은 거거든요. 아 하면 턱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죠. 선생님 좀 오버했지만 이때 혀도 낮아지고요. 이렇게 하면 턱이 별로 안 내려가거든요. 그러면 혀도 높잖아요. 자, 이거에 따라서 단모음을 또 이렇게 세 개로 분류할 수가 있었죠. 자, 마지막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은 뭐였냐면 네, 혀의 최고점 위치였습니다. 자, 이거는 무슨 얘기였냐면요. 혀의 최고점 위치는 자, 이게 목이고 이게 치아가 여기에 있고 자, 이게 나불나불 되는 게 혀라면 혀가 어쩔 때는 이렇게 있어서 끝이 위로 올라갈 때가 있고 어쩔 때는 혀의 뿌리 부분이 이렇게 올라올 때가 있어요. 자, 혀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이렇게 여기 앞에 있어? 입술에 가까운 앞에 있어? 아니면 혀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목구멍에 가까운 뒤에 있어? 자, 이거를 물어보는 이제 기준이었습니다. 혀의 최고점의 위치까지 네, 공부를 했었죠. 자, 그러면 여기 요 기준이 되는 표의 기준 부분 먼저 채워보도록 할게요. 혀의 최고점의 위치에 따라서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혀의 최고점이 혀가 이렇게 생겨서 혀의 최고점이 우리 입술에 붙었다 앞쪽에 있다라고 하면 혀 설자, 혀가 앞쪽 전에 있다. 그래서 전설모음이다라고 했었어요. 전설모음. 그럼 뒤에 있으면 뭐였죠? 혀 설자가 혀가 뒤쪽으로 빠졌다, 후면으로 빠졌다. 그래서 후설모음이라고 했었습니다. 자, 이렇게 표 테두리 채우셨죠? 그러면 입술 모양은 어땠더라? 자, 오, 우, 으 이렇게 하면 입술 자체가 입술이 그냥 하나의 원을 만들어요. 동전처럼 모인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동그랗게 입술이 모이는 모음을 갖다가 입술 순자, 순 입술이 원처럼 된다. 그래서 원순 모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모음을 평순 모음이라고 했습니다. 자, 지금 순서는 거꾸로 됐는데요. 그래서 둥근 입술은 원순, 둥글지 않은 입술은 평순이다. 자, 이렇게 이제 틀을 채워주시면 되겠죠? 자, 세 번째 기준은 혀의 높이였습니다. 혀의 높이. 혀 같은 경우에 아까 전에 뭐라 그랬어요? 혀의 높이는 턱의 높이로 알 수 있다 그랬어요. 왜냐면 아래턱에 혀가 붙어 있으니까요. 그래서 아 하면 혀가 이렇게 낮죠. 이 하면 혀가 높죠. 그 중간에 에, 으, 뭐 이런 이제 애매한 높이에 있으면 중간 높이겠죠. 그래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자, 이렇게 혀의 높이에 따라서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다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요, 여러분 이게 프레임, 틀을 채웠으니까 이제 여기 이 내용물을 한번 채워보도록 할까요? 네, 내용물. 혀가 이거 선생님이 외우기 어려우면 어떻게 하라고 했었나요? 선생님 장면 생각해 보라 그랬죠.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선생님 교실에서 수업한 친구들한테는 좋아하는 이성 친구가 있었는데 나도 모르게 키위를 주게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을 생각해 보라고 했어요. 아니면 떨어진 키위를 줍게 되는 상황을 생각해 보셔도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위쪽에 있는 고모음을 이렇게 순서대로 적어보면요. 키위를 주 이렇게 네 개 쓰면 되죠. 키위를 주. 입술 턱 별로 안 내려가죠. 이위 우우 하면 턱 연상 별로 안 내려갔어요. 자, 중간 모음은 개되었소였죠. 에, 왜, 오 하면 에, 왜, 오. 아까보다는 조금 내려왔어요. 자, 마지막에 내가 이렇게 말하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에, 아는 저모음인데 에, 아 라고 하면 턱이 밑으로 쭉 내려가면서 혀도 같이 내려가요. 그래서 이위, 우, 에, 왜, 오, 에, 아. 자, 이렇게 보낼 수가 있고요. 원순 평순의 기준으로도 볼게요. 원순은 입술이 동그란 거잖아요. 원순은 입술이 동그란 거 이렇게 두 군데로 나뉘어져 있는데 이거는 오, 우랑 우가 들어가 있는 모음을 생각하시면 돼요. 위는 이제 이중 모음으로 발음하지 않고 원래대로 발음할 대로 의미하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입술이 동그랗게 빡 모인단 말이에요. 동전처럼 빡. 이게 원순 모음이고 그렇지 않은 모음은 다 평순 모음이라고 그랬죠. 자, 그 다음에 전설 모음, 후설 모음이 개인적으로 선생님은 조금 어렵게 느껴지는데 전설 모음 같은 경우에는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전설 모음. 이 이렇게 발음을 해보시면 이 하고 혀가 이렇게 되면서 혀 끝이 이렇게 앞으로 나와요. 혀 끝이 높아지면서 앞으로 나오게 돼요. 자, 그래서 이를 전설 모음으로 이렇게 대표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 4개는 이가 들어간 모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 들어가 있죠. 여기도 이 들어가 있죠. 이 들어가 있죠. 이 들어가 있죠. 자, 이렇게 이가 들어간 이를 대표로 이가 들어간 모음 총 5개를 전설 모음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모음은 혀뿌리가 이렇게 위로 당겨주는 우, 아, 오 이렇게 하면 혀가 뿌리가 목구멍을 이렇게
조금 막는 듯한 느낌이 나거든요. 자, 이게 바로 후설 모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오늘 모음에 대한 공부 이제 프린트로 정리 마쳤고요. 다음 시간에는 프린트 22쪽 자음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지금부터 이 영상은 모음 프린트 영상이 짧았기 때문에 6월 1일에 이미 업로드된 바 있는 수업 중에서 모음을 다루는 부분을 다시 한번 이어붙인 것입니다. 반복되는 영상이기는 하지만 해당 내용을 완벽하게 이해하지 못한 친구들은 시험 공부도 할 겸 열심히 들어주세요. 자, 지난 시간까지 배운 내용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어의 음운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네. 말의 뜻을 달라지게 하는 최소의 소리의 단위다라는 거 공부를 했었습니다. 자, 불, 발 이랬을 때 모음 자리에 같은 자리에 우가 들어가냐 아가 들어가냐에 따라서 단어의 뜻이 말의 뜻이 전혀 달라졌죠. 자, 이런 것을 음운이라고 한다 공부했었고요. 이 음운은 어떠한 기준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진다고 했습니다. 그 기준이 뭐였냐면 소리가 나올 때 공기 흐름의 장애를 받느냐 받지 않느냐였습니다. 우리가 말을 할 때 입에 손을 대보면 바람이 계속 나오죠? 근데 이 바람이 폐에서부터 결국에 나오는 건데 바람이 나오는 와중에 소리를 내면서 바람이 나오는 와중에 공기 흐름이 막히지 않고 순조롭게 나오게 되면 모음이었고 공기 흐름이 어디에선가 막히게 되면 흐르다가 장애를 받게 되면 자음이다까지 공부를 했었죠. 오늘 이 시간에는요. 모음에 대해서 이렇게 자세하게 공부를 해볼 거예요. 모음이 어떤 기준에 따라서 크게 두 종류로 나뉘어지고 또다시 분류가 되고 이런 내용 오늘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들 교과서 136쪽을 펴보시겠습니다. 자, 1번 문제 볼게요. 모음을 발음해보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 분류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아래 핑크색 박스에 보니까요. 모음이 21개, 10개, 11개 이렇게 모음이 있습니다. 자, 이 모음을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에 따라서 분류해보자 라고 했는데요. 이 밑에 보니까 이 모음을 하나하나 각각 하나하나 발음하는 동안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경우가 있고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가 있나 봐요. 자, 그래서 우리 지금부터 선생님이 발음하는 영상을 옆에 띄워놓을 테니까 보면서 각각의 모음이 어디에 해당이 되는지를 보실 건데요. 변하지 않는 모음에다가는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보고 변하는 모음에다가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 발음할 때 어땠어요, 여러분? 네. 정지 상태에서 입술과 혀가 움직이지 않는 상태에서 발음이 됐죠? 그러니까 여기 변하지 않는 거 노란색으로 한번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혹시 착각하는 사람 있을까 봐 선생님이 높아지면 하나 얘기해 줄게요. 자, 여기서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소리가 나온 뒤부터 변하지 않는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즉, 입 다물고 아무 소리 안 하고 있다가 어떤 말인지 하기 시작하면 처음에 입을 떼야 되니까 움직이겠죠? 자, 그걸 말하는 게 아니라 소리가 나오기 시작하고부터 하나의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냐 변하지 않냐 지금 이걸 물어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아 하고 정지 상태에서 발음이 되었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 다음 볼까요? 에. 자,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변하지 않으니까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어. 자, 어도 마찬가지고요. 에. 에도 오. 네, 움직이지 않죠? 외국. 자, 여러분 근데 왜는 조금 이상하네요. 왜 하니까 입술 모양이 움직였습니다. 그러면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경우에 해당이 될까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왜를 우리 선생님도 여러분들도 거의 대부분 왜 하고 입술 변하면서 발음을 했겠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들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런 식입니다. 외국. 자, 이런 식으로 의국 이렇게 발음하는 사람도 있거든요. 자, 그렇다면 이거는 뭘까요? 이거는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걸까요? 변하지 않는 걸까요? 네, 조금 이따 보도록 하고요. 외국. 우는 변하지 않네요. 쥐. 자, 쥐 할 때 입술 모양이 변하면서 위라고 하는 모음이 발음이 됐거든요. 자, 이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자, 이런 식으로 밖에 발음할 수밖에 없을까요? 쥐. 자, 쥐 이렇게 발음할 때는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정지된 상태에서도 발음할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다 정지되지 않고 입술과 혀를 움직이면서 발음하는 위처럼 발음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99%의 사람이 그렇게 발음을 하기는 하지만 이렇게 정지 상태에서 발음하는 것도 가능한 것 같네요. 그러니까 위도 잘 모르겠으니까 일단 물음표 표시를 해보도록 할게요. 쥐. 자, 정지 상태에서 발음되죠? 이도 마찬가지입니다. 야. 야는 어때요, 여러분? 이야 하면서 입이 작았다가 커지면서 발음이 되죠. 세 번 다 야야야 하고 입 모양이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라고 볼 수 있고요. 여도 마찬가지네요. 이어 하고 입술 모양이 계속해서 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변하는 모음 파란색으로 표시를 해볼게요. 요. 자, 이 요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이 요도 움직임이 아까 거보다 조금 작을 수는 있겠지만 움직이지 않고서는 요라는 발음을 할 수가 없어요. 정지 상태에서 요라고 발음이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파란색 모음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유. 요도 움직이면서 발음되죠? 예.
예,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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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도 그렇고요.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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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도 움직이면서 발음되죠. 왜, 왜도 입술과 혀가 움직여요. 워, 마찬가지입니다. 워도, 왜, 왜도 마찬가지고요. 의, 자, 의도 움직임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정지 상태에서는 의 하고 발음하는 것이 불가능해요. 입술이나 혀가 움직이면서 발음되는 그런 모음입니다. 그래서 파란색으로 표시를 하셔야 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왜와 위는 어떻게 된 걸까요? 선생님도 여러분도 왜, 위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를 움직이면서 변하면서 그렇게 발음을 하잖아요. 대부분의 경우가. 그런데 위처럼 움직이지 않으면서 발음하는 사람도 아주 드물지만 있기는 하고요. 사실은 이 드문 경우가 바로 국어의 표준 발음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는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않으면서 발음하는 모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말했듯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왜 위를 발음할 때 입술과 혀를 움직이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움직이면서 발음하는 것도 국어 표준 발음법에 허용한다. 이렇게 규정이 나와 있습니다. 허용한다. 그래서 아마도 여러분들 자식 세대쯤 되면 규정 자체가 바뀌지 않을까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것을 입술과 혀를 움직이면서 발음하기 때문에 규정이 바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원칙은 위는 입술과 혀를 움직이지 않고 발음한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이렇게 노란색, 파란색으로 표시했지만 여러분들은 여기 밑에 칸에다가 각각의 모음을 다 적어주셔야 하는 거 알고 계시죠? 네, 필기할 때 다 보겠습니다. 필기 검사할 때. 이렇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모음과 변하는 모음이 있는데 이 각각의 모음에 이름이 있습니다. 여기 밑에 보도록 할게요. 모음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단모음과 그랬어요.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모음의 이름이 단모음이네요. 자, 이 단모음에다가 동그라미 쳐보시고 여기 앞에 부분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지 않는 에다가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즉, 이 노란 모음들은 하나의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한 개라 이거예요. 한 개, 단. 자, 그래서 단모음이라고 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은 이중 모음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 이중 모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앞부분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에다가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파란색 모음들은 하나의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과 혀의 위치가 두 개, 이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중 모음이라고 부른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모음과 이중모음의 개수를 좀 기억을 해두셨으면 좋겠어요.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인데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것을 공부할 때 내가 잘 공부를 했나 이렇게 체크를 하잖아요. 그때 개수를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으면 내가 잘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여러분들이 점검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우리 프린트에다가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프린트를 펴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죠? 우리 모음을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하는 방법 지금 공부를 했습니다. 네, 기준이 뭐였죠? 모음을 분류하는 기준.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가? 자, 이게 기준이었고요. 변하지 않는 모음은 뭐였어요? 하나 모음 발음할 때 입술과 혀가 한 모양이다. 단 모음이었고요. 자, 두 가지로 모양이 변하면서 발음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이중 모음이었습니다. 이렇게 단모음, 이중 모음으로 나뉜다 모음이. 자, 이것을 공부를 했습니다. 자, 여러분, 단모음은요. 여기서 보시면 알겠지만 뭐 분류 기준이 3개고 어쩌고 저쩌고 공부할 게 되게 많아요. 그런데 이중모음은 사실 지금까지 공부한 게 전부 다입니다. 지금까지 이중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옆에도 먼저 채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중모음은 어떤 모음입니까?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변하는 모음이었고 11개라는 개수를 기억하면 공부 확인할 때 편하다고 했습니다. 네, 어떤 것들이 있었죠? 야, 여, 요, 유, 예, 예, 와, 왜, 워, 왜, 의 이렇게 있었습니다. 자, 이중모음은요. 이름이 이중이잖아요. 생긴 것도 복잡해요. 단모음에서 획 하나를 추가해주거나 아니면 이런 경우에는 단모음 2개가 합쳐진 모양이죠. 이렇게 복잡하게 생긴 11개의 모음, 이것이 바로 이중모음이었습니다. 자, 지금부터는요, 이제 단모음 공부할 게 많다 그랬죠? 단모음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거예요. 자, 이 단모음은요, 분류 기준이 3가지입니다. 단모음이 3가지로 분류되는 것이 아니라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이 3가지이고 각각의 기준에 대하여서 2가지, 3가지, 2가지 이렇게 나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씩 보도록 할까요? 네, 단모음 10개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교과서 136쪽, 7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모음책의 이야기에서 우리 지금 1번을 공부를 했었고 이 밑에 2-1, 2, 3번이 있는데요. 요 각각의 동그라미 1번, 2번, 3번의 문제가 바로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나하나씩 기준에 따라서 단모음을 나눌 수 있다는 거 기억을 하시면서 공부해 보도록 할까요? 2-1번 보니까요. 다음 모음을 발음할 때 입술 모양에 따라서 나누어 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렇게 10개의 모음이 있는데 이 모음들이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것도 있고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것도 있다는 거예요. 선생님이 발음한 영상을 옆에서 보시면서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것에는 노란색 표시, 그렇지 않은 것에는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에, 어, 에, 오, 우, 이. 선생님이 이렇게 전체적으로 모음을 다 발음해 봤는데 특별히 더 둥글게 느껴지는 게 있었나요? 이 빨간색 입술만 동그랗게 모인 모음. 자, 동그랗게 모이려면 입술에 힘이 조금 들어가야 될 것 같은데요. 자, 하나씩 한번 다시 보도록 할게요. 라고 할 때 어때요? 라고 할 때 입 구멍은 동그랗게 커졌지만 이 빨간색 입술 자체는 비교적 긴장이 덜 되면서 펴져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입술이 둥글게 오므려지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둥글게 오므리지 않는
모음이다. 에, 어, 에, 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입술 자체는 동그랗게 모이는 것이 아니었어요. 펴지면서 발음이 됐고 상대적으로 긴장이 덜했거든요. 그래서 이 모음들도 이렇게 분홍색으로 표시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 자, 오는 어때요, 여러분? 오하고 발음될 때 보니까 이 붉은색 입술 자체가 가운데로 모이면서 힘이 빡 들어가면서 동그란 모양을 만들고 있죠. 그러니까 이 모음은 이렇게 분홍색, 아니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도 되겠네요.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모음이다. 자, 그 다음에 으, 으, 자, 외도 발음했는데요. 이 외는 원칙 발음입니다. 허용 발음이 아니고, 자, 원칙 으를 단모음으로 발음할 때는 입술이 힘이 빡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이렇게 동그랗게 모인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죠. 자,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노란색으로 표시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 우, 유, 유, 우랑 위 같은 경우에도 입술이 힘이 빡 들어가면서 가운데로 동그랗게 모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노란색 모음으로 표시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으, 이, 자, 으랑 이를 발음할 때는 입술 자체가 이렇게 펴지면서 발음된다는 것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는 분홍색으로 표시를 하면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요 칸에다가 각각의 모음을 기재해 주셔야 되는 것 알고 있죠? 네.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발음하는 이 모음들과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이 모음들도 이름이 있어요. 자, 이 밑에 보면요.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소리내는 것을 원수모음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자, 원수모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요. 그 옆에 줄 쳐볼게요. 발음할 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 소리내는 에다가 줄을 쳐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을 갖다가 단모음을 갖다가 평순모음이라고 해요. 자, 평순모음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앞에 그렇지 않은 에다가 줄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의 순자는 한자로 입술 순자입니다. 그러니까 입술이 원인 모음, 입술이 평평한 모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단모음 10개 중에서 입술을 둥글게 발음한, 오므려서 발음하는 원수모음은 오, 유, 우, 위. 그렇지 않은 것은 아에, 어에, 의.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혹시 의문을 가지는 친구가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선생님, 아, 에, 어 발음할 때도 입술이 동그란데요? 자,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 있나요? 자, 그 친구들은 뭐를 착각한 거냐면요. 아, 어 할 때 동그래지는 것은 사실 입의 구멍의 모양이지 이 빨간색 입술 자체는 아닙니다. 네, 그죠? 그렇지만 오, 우 할 때는 이 빨간색 입술 자체가 모여서 동그란 모양을 형성을 하죠. 그러니까 여기서 원수모음이라고 하는 것은 빨간색 입술 자체가 형성하는 모양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으랑 위 같은 경우에는 오, 우에다가 이 모음 하나씩을 더한 거죠. 그러니까 오, 우랑 같은 계열의 발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 우와 비슷한 위, 위까지 이렇게 4개의 단모음만 원수모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러면 두 번째 기준 보도록 할게요.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 두 번째. 자, 2-1번을 보니까 다음 단모음을 차례로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어떻게 달라지는지 말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여기 보니까 으, 어, 아 라고 하는 3개의 모음이 있는데요. 이 3개의 모음의 혀의 높이를 여러분들이 가늠할 수 있을까요? 자, 영상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으, 어, 아, 자, 어떤 것 같으세요? 혀의 높이가 느껴지세요? 네, 혀의 높이가 느껴지기 어려우면 한번 턱을 한번 봐주시겠어요? 턱의 높이? 으, 어, 아, 선생님이 손가락을 할 때 턱에 이제 밑부분에다가 댔거든요. 자, 아 하니까 이 손가락보다 턱이 점점점 밑으로 내려가죠. 그래서 턱의 높이는 점점점 밑으로 내려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 혀가 어디에 붙어 있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혀가 어디에 붙어 있냐면 바로 아래 턱에 붙어 있어요. 그러니까 턱이 밑으로 내려가면 아래 턱에 붙어 있는 혀도 같이 당연히 아래로 내려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으는 가장 덜 내려갔으니까 상대적으로 턱과 혀가 높고 어는 중간이고 그 아는 가장 턱이 밑으로 내려갔으니까 바로 혀가 가장 낮다라고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1번 답에다가 이렇게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점점 입이 벌어지며 혀가 낮아짐. 점점 입이 벌어지며 혀가 낮아짐.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으는 혀가 높고 어는 중간이고 아는 낮다. 자, 이거는 굳이 적지 않으셔도 되고요. 자, 이 부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혀의 높이라고 하는 거는요. 사실 입의 개폐, 입이 얼마나 열렸고 얼마나 닫혔느냐를 의미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입을 세로로 크게 벌린다라고 하는 것은 아래턱이 많이 내려간다는 거고 아래턱에 붙어있는 혀도 아래로 많이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혀 높이가 낮게 되는 거죠. 이러한 방식으로 발음되는 모음을 저모음이라고 합니다. 고모음은 그에 반대예요. 입을 세로로 작게 벌린다. 그러니까 입이 가장 안 벌어졌다. 이것은 턱이 아래로 조금 내려간다. 그러다 보니까 혀도 아래로 조금밖에 안 내려간다. 그래서 혀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높다. 그래서 높을 곶자 써서 고모음이라고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이에 위치에서 발음되는 모음은 중모음이겠죠? 이렇게 혀의 높이에 따라서 단모음을 나눈다는 건 입을 크게 벌리고 발음하는 모음이냐, 입을 작게 벌리고 발음하는 모음이냐, 자, 그 얘기라는 것을 알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괄호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다음 모음들을 발음할 때 혀의 높이에 알맞게 연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모음들도 하나씩 발음을 해볼게요. 이, 위, 으, 우. 자, 여러분 어때요? 이, 위, 으, 우 하니까 입이 많이 벌어지나요? 턱이 많이 내려가나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이것은 이 턱이 조금밖에 안 내려가요. 그래서 혀의 높이가 턱과 함께 높다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위, 으, 우는 고모음이 되겠습니다. 에, 을, 우. 자, 이 모음들은 아까 이, 위, 으, 우보다는 입이 조금 벌어졌죠. 그러니까 턱이 조금 내려갔어요. 하지만 끝까지 가장 크게 내려간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혀의 높이, 턱의 높이, 혀의 높이가 중간인 그런 모음이 되겠습니다. 중모음에 해당이 돼요. 에, 웨, 우는 에, 아. 에, 아 하니까 입이 크게 벌어졌죠. 아래턱이 많이 내려가면서 혀도 많이 내려가서 혀의 높이가 낮습니다. 그래서 저모음, 에, 아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는 것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럼 밑에 있는 정리 읽어보도록 할게요. 단모음은 발음할 때 혀의 높이가 높은 줄 쳐볼게요. 혀의 높이가 높은 줄 쳐보고 고모음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혀의 높이가 중간인 이 부분 줄 쳐보시고 혀의 높이가 중간인 것은 중모음. 마지막에 혀의 높이가 낮은 줄 쳐보시고 저모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단모음을 나누는 기준 두 번째까지 봤고요. 자, 세 번째 보도록 할까요? 이와 을을 차례대로 발음해보고 혀의 최고점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 이야기해보자 라고 했습니다. 교과서에 보면 사람 옆모습이 이렇게 그림으로 나와 있는데 이 그림에 따르면 혀가 어느 부분인지 한눈에 확 들어오지 않아서요. 선생님이 이렇게 붉은색으로 테두리를 그려봤거든요. 자, 여러분들도 보기 편하게 하시려면 이렇게 색깔 있는 펜으로 혀를 조금 표시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되셨나요? 그럼 여기서 이하고 을을 발음해보라고 했으니까요. 우리 발음하는 모양도 보도록 할게요. 이, 으. 자, 이 발음할 때는 상대적으로 입술이 조금 뒤로 당겨지면서 입술과 혀가 가깝게 만나는 듯한 느낌이 들었고 으 같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았어요. 혀가 조금 뒤로 물러나고 입술이 특별히 뒤로 당겨지지 않는 그런 느낌이었거든요. 그런데 앞모습을 보면서 우리 이해하기는 사실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우리 혀 모양을 겉으로 볼 수는 없기 때문에 선생님이 손 모양으로 혀의 움직임을 한번 재현을 해봤습니다. 자, 이 부분이 목이고, 이 부분이 이제 혀의 끝이라고 봤을 때 혀가 이렇게 가만히 평평하게 있다가, 이 발음할 때는 이 하고 이렇게 앞으로 나가는 느낌이 들면서 끝이 들립니다. 그리고 으 발음할 때는 으 하고 혀가 뒤로 당겨지는 느낌이 들면서 혀뿌리가 이렇게 올라갑니다. 지금 혀의 최고점, 혀에서 가장 높은 부분이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라고 문제에서 물어보고 있으니까 이라고 발음할 때 혀의 끝이 올라갔죠. 그리고 혀가 앞쪽에 있었죠. 그러니까 앞이 올라가는 모음은 이라고 답을 하시면 되고 반대로 혀뿌리 쪽, 뒤쪽이 올라간다. 혀가 뒤로 당겨지면서 이런 모음은 으가 되겠죠. 그래서 이, 으 이렇게 발음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에 있느냐 뒤에 있느냐라고 하는 거는 다른 전체 10개의 단모음 다에 해당되는 단모음 분류 기준이겠죠. 그래서 나머지 모음들 중에서도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뒤로 나뉘어요. 그래서 앞에 있는 모음은 이뿐 아니라 위, 에, 이, 위, 에, 을, 에 자, 이렇게 있고요. 혀의 최고점 위치가 뒤에 있는 모음들은 으, 우, 오, 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발음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 에, 을, 에. 이, 위, 에, 을, 에. 이, 위, 에, 을, 에. 으, 우, 오, 아. 이렇게 발음이 됩니다. 자, 이 모음들에도 역시 이름이 있습니다. 혀의 최고점이 앞에 나와 있는 이, 위, 에, 웨, 에 같은 모음을 갖다가 전설 모음이라고 해요. 그 아래에 전설 모음에다가 동그라미를 쳐보시고 그 앞에 줄 쳐보겠습니다.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쪽에 있는 에다가 줄을 쳐보세요. 여러분 전설 모음이라는 이름 어려울 것 없습니다. 여기서 설자는 혀 설자거든요. 그래서 혀가 앞에 있는 모음이다. 그래서 전설 모음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으, 우, 오, 아 같은 경우에는 뒤쪽에 있는 모음이라고 해서 후설 모음이라고 해요. 후설 모음 동그라미 뒤쪽에 있는 에다가 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혀 설자, 혀가 뒤에 있는 모음이다. 이런 뜻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단모음 10개를 전설인지 후설인지 솔직히 발음에서 나는 잘 느껴지지 않는다. 그러니까 외워야겠구나. 어렵다.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이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요. 이 모음이 혀의 높은 곳이 앞쪽으로 나오는 모음이다. 이가 전설 모음이다. 라고 하는 것만 기억하면 더 이상 외울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나머지 전설 모음 이 4개는요. 이가 포함된 모음이에요. 자, 위를 보면 우이, 에는 어이, 외는 우이, 에는 아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이가 포함된 단모음들은 전설 모음이고요. 그리고 그걸 제외한 나머지 5개의 모음들은 후설 모음이라고 기억을 하시면 돼요. 근데 으, 우, 오, 와 하면 혀가 뒤쪽으로 조금 당겨진, 조금 깊숙한 데서 발음이 되는 듯한 느낌이 드실 거예요. 네, 안 들어도 이가 전설 모음이고 나머지 4식구까지 합쳐서 5개가 전설 모음이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어렵지 않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단모음을 분류하는 기준 세 번째까지 공부를 했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 프린트에다가 정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프린트 모두 꺼내보시고요. 우리 지금까지 단모음의 분류 기준 세 가지 공부를 했었습니다. 첫 번째 분류 기준은 뭐였죠? 네, 발음할 때, 단모음 하나를 발음할 때 입술 모양이 힘이 빡 들어가면서 동그랗게 모이느냐, 그렇지 않고 입술 모양이 긴장이 덜 되면서 평평하게 펴지느냐에 따라서 나뉜다고 했었어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단모음의 분류 기준은 뭐였냐면 혀의 높이가 높은 곳에 있냐, 낮은 곳에 있냐, 아니면 그 가운데에 있느냐 였습니다. 혀의 높이, 곧 턱의 높이, 입이 얼마나 벌어지느냐와 관련이 있다고 얘기를 했었죠. 세 번째 기준은 방금 전에 공부했던 거예요. 혀의 높이 말고 혀가 앞에 나와서 발음되냐, 뒤에 나와서 발음되냐, 혀의 높은 부분이 앞이냐, 뒤냐. 자, 이렇게 혀의 최고점 위치도 있었습니다. 앞뒤예요, 앞뒤. 자, 그럼 각각의 기준에 대해서 단모음이 어떻게 분류되었는지 기억을 해볼까요? 입술 모양에 따라서 원순 모음, 그리고 평순 모음 이렇게 나뉜다고 했었죠. 원순 모음은 여기 입술 순자예요. 입술이 원처럼 된다. 발음할 때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소리내는 것이었습니다. 원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려서 소리냄. 뭐 있었어요? 오, 우, 그리고 여기다가 이 하나씩을 덧붙여줌, 까지였습니다. 평순 모음은 뭐였나요?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하는 모음이었습니다. 평순 모음, 입술을 둥글게 오므리지 않고 발음함. 자, 이것들은 나머지 6개의 단모음이었죠. 아에, 어에, 이. 자, 이렇게 입술이 펴지는 모음들이었습니다. 단모음의 분류 기준 두 번째, 혀의 높이였습니다. 고, 중, 저 이렇게 나뉘었죠.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고모음은 뭐였냐면요. 혀의 높이가 높은 모음이었습니다. 혀가 높으려면 아래 턱도 높아야 되고 그러려면 입이 덜 벌어지는, 입이 아주 조금만 벌어지는 모음이었습니다. 자, 이것들 뭐가 있었냐면 이, 위, 우가 있었습니다. 이, 위, 우가 고모음이었습니다. 중모음은 그거보다 조금 더 벌어지는 단모음이었어요. 혀의 높이가 중간임, 혀의 높이가 중간 정도 되는 단모음. 뭐가 있었냐면 에, 웨, 오가 있었어요. 에, 웨, 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저모음은 혀의 높이가 낮은, 그러니까 턱의 높이도 낮고, 즉 입이 가장 많이 벌어지는 모음이었어요. 아 하는 크게 벌리는 모음이었죠. 에, 아가 거기에 해당이 됐습니다. 에, 아. 자, 그럼 여러분 선생님이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이 발음 잘 구별할 수 있으신가요? 우리가 이 발음을 제대로 구별하지 못하기 때문에 여기 상대방을 뜻하는 내의 경우에는 니로 바꿔서 많이 얘기하죠. 내가 하고 니가 하고 이렇게 발음을 하는데 사실 정확하게 발음을 하면 이 두 가지를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지금 혀의 높이에 따라서 단모음이 분류된다고 했었죠. 내는, 나를 뜻하는 내는 저모음이었기 때문에 턱을 최대한 밑으로 내리면 되었고요. 내의 경우에, 상대방을 뜻하는 내의 경우에는 좀 입을 덜 벌리면 되는 거였죠. 그래서 내가 있다, 내가 있다 이렇게 발음도 구분하실 수 있을 거예요. 혀의 높이를 배웠으니까.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단모음을 나누는 분류 기준은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되겠습니다. 혀의 최고점이 앞에 있으면 전설모음, 뒤쪽에 있으면 후설모음이었어요. 전설모음은 어떤 모음이었냐면 혀의 최고점 위치가 앞에 있는 모음으로서 자, 우리 이가 들어가는 모음이라고 했었죠. 위, 에가 전설모음에 해당이 됐고요. 후설모음의 경우에는 혀의 최고점 위치가 뒤에 있는 모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위, 에를 제외한 나머지 5개, 자, 이러한 모음이 후설모음이라고 얘기를 했었습니다. 하면 혀가 조금 뒤로 당겨지는 느낌이 드실 거예요. 뭐 안 드셔도 전설모음에 이가 포함된다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